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충치나 여러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해 결국 치아를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상실되면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잘 때는 이제 물에 담가야 되고 어디 갈 때는 끼어야 되면 혹시나 또 안 끼고 가는 것이 불안하고 불안한 거 많아요. 말할 때는 괜찮은데 뭐 씹어먹지를 못해요. 몇 개월 동안 내가 계속 음식이라 묵은지 밥하고 두부송정을 못 먹거든. 우리의 몸과 같이 치아도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고 손상될 수밖에 없고 뜻하지 않은 충치나 파손 등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면 치아도 점점 약해져 건강했던 치아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경우 많은 분이 임플란트 수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아 상태가 심각해 모두 발치를 해야 하거나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무치아 환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치약을 치료하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이성진 손현락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치아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양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치아가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치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철성 치료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틀니라고 하는 종이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를 2개나 4개 정도 식립을 하고 틀니를 연결하는 임플란트 틀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성 보철로서는 디지털 프라치가 있는데요. 디지털 프라치는 임플란트를 4개에서 한 6개 정도 식립을 한 다음에 한 덩어리의 보철을 입안에 넣고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많은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철성 보철과 고정성 보철의 차이점은, 가철성 보철은 아무래도 씹는 힘이 약하고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신 비용이 좀 저렴한 장점은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성 보철은 씹는 힘이 강하고 그다음에 불편감도 적으며 편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임플란트 개수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무치아인 환자의 경우에 전체 임플란트로 진행을 하려면 그림처럼 뭐 어금니, 앞니, 어금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보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영역별로 최소 2개씩 들어가야 되니까 임플란트 개수가 최소 8개 이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체 임플란트의 개념인데, 만약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방향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하면 굳이 8개가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6개를 심어 가지고도 하나의 보철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저희가 디지털 프라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로는 불가능한 시술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뼈가 좋은 데를 찾아서 하면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프라치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6개를 한꺼번에 묶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의 방향을 패스를 다 정확하게 저희가 맞춰서 시작을 하니까 임시틀니조차 그 패스 그대로 들어가면 한 번에 다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바로 임시치아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 임시치아가 꼈다 뺐다 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치료가 끝날 때까지 그 과정이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엄청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접착 시멘트라고 하는 걸 전혀 쓰지 않고 그림에서 보듯이 오직 나사 가지고만 이렇게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전체 6개를 심었다 가정했을 때 6개의 나사만 이렇게 체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세팅 시간도 훨씬 더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거고, 그 세팅 시간이 짧다는 거 외에 쉽게 체결하고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오셨을 때 저희가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 환자들 그 구강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지 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 모두가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 이곳은 벌써 바쁘게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45번인지 파닉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4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환자분이 이성진 원장과 손현락 원장은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이 시간은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진료하도록 하시죠. 사랑찬 하루로 오늘도 화이팅! 프라치 치료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안 아프고, 두 번째는 정확하면서 안전하고, 세 번째는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료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은 최대한 간단하면서 내용 횟수는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요. 고령 환자분은 아무래도 젊은 분에 비해서 구강위생관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강위생관리가 쉬운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라치 치료는 그거에 대한 매우 적합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딸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최용준 할아버지도 오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만성복합체주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최용준 할아버지는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이곳에서 다시 수술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할아버지의 상태는 어떨까요? 임플란트를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한 6, 7개월, 6, 7년 지나다 보니까 그거 못 쓰는 기라. 못 써가서 아프고 이래서 혹시나 그거 있는가 싶어서 이제 그 치과 가봤어요. 가니까 요 이사를 했는 거 봐요. 여기. 치아가 하는 거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안 좋았지. 전부 다? 안 좋았지. 전부 다 빼야 될 짓이에요. 막 그만 이 탈이 나오는 거 뭐 못 씹어 먹는더라. 살이 쭉 빠져. 내가 한 70kg 넘어 나갔는데 막 내가 61kg뿐이 안 나가더라. 그만큼 줄여. 저희 아버지는 좀 꼼꼼하신 편이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분인데 그게 안 되면은 따지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여기 가보시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 마음에 드는데 다른 데 옮겨가도 되고 다른 데 또 알아봐도 되니까 저 따라 여기 한번 가보시자고. 정말 좋다고 이제 한번 이제 모시고 왔어요. 딱 치료를 딱 받고 나시더만 딱 한마디로 저희 아버지는 진짜 좋으면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음에 드시는갑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놓기 시작하고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이 새로 들어갔는데 뭐 불편한 건 없어요? 없으세요? 예. 이게 새로 들어가면 이제 또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주일 있다 불러서 이제 한번 체크하거든요. 뭐 불편한 거 없더라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할게요. 악 물어보세요.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다시 해보세요. 아버님 지금 기계로 재보니까 양쪽 물리는 잘 좋거든요.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보고 좀 조정을 할게요. 지금은 괜찮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치아 들어가면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물로 청소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청소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 댁에서도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 사용하는 법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용준 환자분은 82세의 고령 환자분이셨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위쪽에 임플란트가 있었고요. 아래쪽 우측에 임플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제 일반적인 보철물이 있어서 식사를 하셨는데 불행히도 오른쪽 보철물이 이제 부러짐으로 인해서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없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최용준님 같이 고령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아가 없게 되고 나서 식사가 어렵게 되면은 영양 섭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치료를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임플란트 개수인 4개 정도를 식립을 하고 2개의 보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식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보철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천악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시간도 걸리고요.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그걸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즉시 보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개수도 최소한의 개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악 우측에 임플란트를 4개를 신입하였고요.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아래쪽에 임플란트 4개를 신입하고 바로 디지털 프라치 1차 보철 넣어드렸습니다.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보철이 들어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9월 6일 날 두 번째 보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0월 27일경에 오른쪽 위에 임시치아가 들어갔습니다. 부분적인 임플란트 수술하는 경우에는 골유갑을 충분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시치아가 들어가는 기간이 좀 늦어집니다. 만약에 하악을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시면 틀니를 사용하고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인 최영중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바로 아래쪽에는 임시치아가 들어갔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좌측으로 식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에 최종 보철을 넣어드렸는데 이 시간이 길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분이 적응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최종 보철을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 입술을 손으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기에 대놓고 이렇게 쭉쭉 여기 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런 위에는 양치질로 하시면 되고 여기 틈새 사이 보이시죠? 하나하나 치아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정도 매일 해주면은 요거 관리해가지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다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아버님. 하고 싶은 거는 뭐 하고 싶은 거 먹는 거는 이제 나이가 85살인데 나이가 85살인데 뭘 하겠니? 먹는 거만 잘 먹고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권기준 씨는 요즘 감사되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4개월 만에 디지털 프라치를 완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밝아진 모습에 남편도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평생 틀니를 쓰게 될 거란 생각에 매일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귀준 씨. 그녀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냥 한학서 벌림 뭐 빼고 그냥 끼어 그게 임플란트 말고 했지요. 그 동네 병원에 가니까 잇몸이 약해서 못 한다 걔가 포기했지요. 틀니로 막 잘 때는 내 이제 물에 담가야 되고 또 어디 갈 때는 끼어야 되면 혹시나 또 안 끼고 가는 거 싶어 불안한 거 많아요. 위에는 좀 나게 밑에 요는 고기 물러가면 빠질라 해.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아예 모임도 안 갔지요. 나이는 좀 됐지만 내가 벌써 이빨이 다 빠져 이거 여기에 넣었으면 눈물 났대요. 진짜라요. 많이 울었어요. 문 오셨어요. 예. 식사 잘 하셨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예. 뭐 고기 김치 괜찮아요. 잘 씹히던가요? 따로 뭐 불편한 건 없으시고.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그 씹히는 점이 잘 맞는지 확인 좀 할게요. 자, 이번에 그 높이 체크하는 큰 기구가 들어갈 겁니다. 해볼까요? 무세요. 조금 높게. 무세요. 잠시. 지금 교합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프라치는 새로운 보철물을 제작해 사용하기 때문에 교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합이 안 맞으면 한쪽에 과한 힘이 들어가 보철물이 깨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철물 근처 치아와 잇몸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좀 딱딱하게 씹어보세요. 어때요? 훨씬 편하죠? 예. 그 양쪽이 다 물렸는데 보니까 왼쪽이 살짝 먼저 닿으면서 이렇게 딱 균등하게 닿아가지고 닿는 포인트를 찾아서 제가 좀 조정을 했거든요.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검진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다 됐고 식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예. 권기준 어머니는 이제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 상태로 오셨고요.
틀니를 쓰신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너무 힘들고 불편하셔가지고 이걸 꼈다 뺐다 하는 형식이 아닌 뭔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임플란트로 하실 수 있는지 이제 알아보러 내원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진단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구강내를 보니까 지금처럼 구강내에 치아가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요. 위쪽 아래쪽도 보면. 근데 뼈가 나쁘진 않아서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했는데 가능하면 전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환자분이 이제 가는 과정 동안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프라치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그날 CT하고 스캔을 찍고 가셨고 저희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수술 가이드라든가 임시치아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제 이게 상악과 하악의 수술을 하기 위한 수술 가이드를 만든 그 틀이고요. 그리고 수술 후 바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임시치아를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놓고 이제 두 번째 내원을 기다린 거죠.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내원하셨을 때 위쪽에 수술하고 아래쪽 수술해서 그날 수술뿐만 아니라 임시치아까지 바로 연결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임시치아를 가지고 식사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내셨다가 그 두 번째 임시치아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정도 지나셔가지고 크게 문제 없고 괜찮으셔서 2달 정도 뒤에 최종 보철이 들어가서 치료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그게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환자분처럼 뭐 이렇게 따로 이를 빼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치아가 없는 무치약 상태로 오신 경우에 오히려 전체 기간이나 이런 것들 훨씬 더 짧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틀니를 써보셨던 분이 이렇게 프라치를 하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본인 맨지로 과일이고 고유 다 멋있다고요. 틀일 안 하고 그 일을 해놔놓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 옆에 사람인데도 내가 소개해준다. 좀 하면 요 하라고. 지금은 뭐 이빨 그냥 이빨 맨지를 석석 닦고 나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빨 했는데 뭐 하고 접은 거는 뭐 몸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밖에 없지요. 딴 거 뭐 있습니까? 요즘 부쩍 더 건강해진 것 같은 박기태 씨는 오늘 검진이 있어 치과를 찾았습니다. 아래쪽 치아가 빠져 처음 치과를 찾은 박기태 씨는 남은 치아를 모두 빼야 한다는 이야기에 많이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료도 오래 걸리지 않고 많이 힘들지 않아 자신의 선택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뭐 갑자기 정년퇴직하고 난 김에 뭐 신경도 쓸 일이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빨이 안 좋아지더라고. 저 어릴 때부터 원래 치아가 좀 안 좋았거든. 사실은 안 좋은 데다가 또 자꾸 뭐 신경을 쓰고 하니까 이빨이 갑자기 또 안 좋아지더라고. 위아래가 어치해난 게 또 밑에 게 또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여기 왔어요. 말할 때는 괜찮은데 뭐 씹어먹지를 못했어요. 몇 개월 동안 내가 계속 음식이라 먹은 게 밥하고 두부 송정밖에 못 먹거든. 아이고,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제가 상태 체크 좀 해볼 거고요. 전체적인 검진을 받는 기태 씨는 만성 치주염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디지털 프라치로 전체적인 치아 기능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박기태 환자분은 이전에 이제 타치과에서 위쪽에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치료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시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디지털 프라치라는 치료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치료를 받으러 내원을 하셨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미 아래쪽에 있는 치아들을 잡고 있는 뼈가 다 녹아서 동요도가 상당히 컸고요. 구강내 사진을 보면 이미 앞니는 없고 어금니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뼈가 다 노출이 돼서 이렇게 다 빼야 되는 상태였죠. 그래서 다행히 뼈가 나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제 프라치 계획을 세워서 가장 좋은 위치에 6개 임플란트를 싣기로 하고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있는 치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2개의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치아를 가지고 첫 번째 수술 가이드 쪽에 임플란트를 심고 두 번째 수술 가이드는 이제 남아있는 이를 빼고 그 위에 두 번째 수술 가이드를 이전에 식립했던 임플란트에 걸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2개의 수술 가이드를 서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임시치아가 시적을 하고 잘 맞는 걸 확인하고 체결을 하고 그날은 수술하고
임시차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술 후에 저희가 이제 더 편한 임시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임시차를 새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후에 오셨을 때 잇몸이 지금 많이 아문 걸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임시치아 두 번째 거 훨씬 더 정확하고 편한 개를 체결을 하고 다음에 오셨을 때 최종 보조 체결을 하고 치료를 이렇게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위턱은 전체 임플란트로 타치과에서 진행을 했고 아래쪽은 디지털 프라치로 저희 병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두 개가 이제 극명하게 다른 거죠. 지금처럼 전체 임플란트에 절개식의 수술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저희 병원에서 한 디지털 프라치를 경험을 하시고 나면 두 개의 수식이 비교가 돼서 많이 조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환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쓰고 계신데 이상은 없거든요. 네, 네, 그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풀어가지고 청소하고 하면 예방도 잘 되니까 오늘 그렇게 좀 할게요. 네, 이제 좀. 세심한 진단과 개선, 꾸준한 사후 관리는 디지털 프라치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인데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보철 교합도 점검하고 주기적인 검사와 보철 청소 등 꾸준한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제 다 청소 다 했고요. 이제 체결할 겁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나사만 풀어 분리가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 분리해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어 예방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풀어가지고 안에 청소 싹 하고 다시 넣었거든요. 예. 많이 개운하시죠? 훨씬 나으시고.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잘 쓰실 거예요. 네, 오늘 다 됐습니다. 다음에 정기검진 때 뵐게요. 예. 주기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병원에 이제 오시게 하는데 오셔서 딱히 불편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풀어가지고 청소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이제 시기가 됐다라고 하면 풀어서 청소를 하면 그걸 제거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뼈가 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뭐 첫째는 좋아진기고 그때는 몇 개월 동안 몸무게가 막 사람이 뭐 의욕도 없고 막 누가 이야기하면 짜증도 나고 뭐 음식을 먹고 뭐 대화도 하고 회식도 하고 같이 술자리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삶의 뭐 내 나이에 즐거운 것 같아요. 치아가 하나도 없거나 혹은 남아있는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 이제 무치약 상태로 곧 가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치료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가장 안 아프게 혹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제 철학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무치약 환자를 재건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디지털 프라치는 말씀드렸듯이 최소의 네오넷수, 최소의 기간 그리고 그 고정성 임시치아를 통한 그 가는 과정을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철학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치과에서 혹은 타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디지털 프라치로 전환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디지털 프라치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신체가 노화되면서 치아 기능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치아의 기능이 많지만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삶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치아를 건강하게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여성의 필수 아이템이자 패션의 완성인 하이힐.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하이힐은 다리를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어 발이 아파도 포기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이 하이힐이 발 건강을 해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신발 신고 걸을 때마다 좀 아팠어가지고요. 일을 하면서부터 이게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욱신욱신하죠. 네, 그 신발이 닿고 막 이러니까는. 불편한 신발을 착용하면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발가락이 휘어지고 심하면 심한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는 무지외반증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무지외반증은 직접 겪는 발의 통증도 힘들지만 이로 인한 2차 질환으로의 발전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지외반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 정동우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엄지발가락이 우리 몸의 기준으로 외측으로 휘는 병이죠. 우리가 첫 번째 발등뼈는 내측으로 휘게 되고요. 엄지발가락은 반대로 외측으로 휘면서 내측이 돌출됩니다. 누가 봐도 특징적인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을 한번 보신 분들은 까먹지 않을 정도로 무지외반증은 정말 특징적인 발 모양이 있는 병이죠. 그러다 보면 튀어나온 부위가 이제 아플 수 있고 발가락이 휘면서 두 번째 발가락 쪽에 굳은 살도 생겨서 발가락이 휜다든지 올라탄다든지 하는 번아까지도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바닥 아래쪽으로도 굳은 살들이 많이 생기면서 보행 시의 불편감도 증대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이제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이제 선천적인 요인하고요,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 선천적인 요인은 관절이 너무 많이 유연하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평발이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후천적인 요인은 가장 큰 거는 사실 신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하이힐 같이 발볼이 좁고 뒤꿈치가 높은 신발은 발이 필연적으로 앞쪽으로 쏠리면서 엄지발가락에 자극이 오면서 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바로 무지외반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이상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중년이 되었을 때 이제 이런 무지외반증 변화가 오면서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무지외반증은 치료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작되기 할 때나 아니면 자극이 많이 될 때 아플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자극을 주는 행동을 피하고 넓은 신발 그리고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일시적인 염증을 깔아앉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로 다 낫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첫 번째 튀어나와 있는 발가락이 너무 반복적으로 아픈 사람, 두 번째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미면서 올라타거나 굳은 살이 심해져서 반복적인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발바닥 아래쪽에 굳은 살이 생겨갖고 보행 시에 계속 불편할 때, 이럴 때는 무지외반증을 교정해야 되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지외반증 교정 수술의 핵심은 발가락을 일자로 배열을 잘 맞춰서 안 아프고 미용적으로도 좋은 발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존의 수술들은 아무래도 절개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흉터도 많이 생기고 그 절개 과정에서 조직 손상도 심해지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도 침습 수술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3mm 정도의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점 1번, 덜 아픕니다. 같은 수술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반 이하로 작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조직 손상이 작다 보니까 회복이 상당히 빨라요. 다음 날부터 보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흉이 작게 남기 때문에 수술 후에 미용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채소 침습 수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보통 무지외반증은 양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존의 수술들은 불편하고 아프고 수술 시간도 길게 걸리고 이러니까 양발을 한꺼번에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한쪽이 다 낫고 한다든지 한쪽을 하고 일주일 뒤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이 본격화되면서 보통 저희는 양발을 하루에 같이 수술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증도 괜찮고 다음날 보행이 바로 가능할 정도의 빠른 회복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양발 수술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결 누그러진 날씨 때문인지 기분까지 상쾌한 수요일 오후, 한창 멋부리고 다닐 대학생인 서송희 씨는 이번 겨울 방학을 입원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발가락 통증은 엄지발가락까지 휘어져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조금 휘어져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신발 신을 때마다 이제 신발 신고 걸을 때마다 좀 아팠어가지고요. 저는 일단 구두를 잘 신지는 않고요. 보통 운동화 신는데 운동화 신을 때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콕콕 찌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일단 휘어진다는 걸 알았고 이게 무지배반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상태였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원래 무지배반증이라는 게 좀 후유증이 많이 남고 또 수개월간 못 걷는다고 들었어요. 잘. 그래서 어머니가 좀 덜 찍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흉터가 많이 안 생기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여기 미카 수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미카 수술이 부산에 있는 병원이 이 병원이 있다고 들었어가지고 이 병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술하시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통증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아프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저희 부종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츰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차근차근 이제 늘려가면서 걷는 연습 계속 하시고 네. 뼈가 좀 더 아물게 되면 운동화로 갈아 신고 걷는 연습으로 이어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송이 환자분은요, 저희가 오른쪽 발이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그 엄지발가락이 휘기 시작을 하면서 돌출된 부위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불편하고, 예전에 이제 보존적 치료로서 본인 스스로 뭐 실리콘을 끼우고 했던 작업들도 해봤지만 결국은 교정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결정을 하고 오신 분이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무지해반증이 비수술적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수술로서 그것을 교정시켜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희 씨는 2주 전 수술을 받았는데요. 변형 정도가 심하고 환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심할 때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통증의 근본 원인이 되는 뼈를 바로잡아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나이와 변형된 각도, 통증이 가장 큰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발가락이 휘었다고 다 수술하지 않아요. 수술의 가장 핵심은 내가 얼마만큼 아픈가, 그리고 얼마만큼 불편한 겁니다. 삶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과 불편감이라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형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대로 남기 마련이거든요. 그 정도가 덜할 때는 약물 치료로서도 충분히 깔아앉힐 수 있지만 그 변형이 심해서 계속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변형을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소송이님은 저희가 채소침습 수술법을 결정하게 된 원인은 이전에 다른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발등에 크게 상처를 내는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도 이제 수술 후에 생기는 유착과 피부의 경직, 흉터가 있어서 아무래도 발의 수술에 있어서 많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무지해반증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흉터가 길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채소 침습 무지해반증을 택해서 수술을 했던 게 아마 이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수술하기 전의 사진이고요.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수술하고 난 사진이에요. 왼쪽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무지해반증 변화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우리 엄지발가락 관절 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어요. 흔히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면은 이 발등뼈가 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거와 더불어서 엄지발가락 자체 안에서도 무지해반증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발등뼈도 교정을 하는 수술을 했고요. 두 번째로 발가락뼈에서도 절골을 통해서 일자로 잘 펴주는 절골, 이중절골을 통해서 발의 모양을 밸런스를 잘 맞춰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 신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걸어보도록 합시다. 자, 편하게 한번 걸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발 부분들은 안쪽을 수술했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색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통증이 좋아지다 보면 발 전체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걸으셔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조금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걷는 방법들을 이제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채소 침습 무지해반증 교정술의 핵심은 결국 절골이거든요. 뭐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수술의 목적은 뼈를 교정을 해서 일자로 맞춰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절골된 상태입니다. 체중을 과하게 쓴다든지 잘못된 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정해냈던 부분들이 완성이 되기 전에 뼈가 다시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행에 있어서 꼭 저희가 말씀드리던 보조 신발을 잘 신고 그리고 뒤꿈치에 힘을 줘서 체중을 그쪽으로 줘서 하는 보행법을 쓴다면 아마 크게 문제 없이 잘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증 많이 줄었고 뭐 이제 다 실밥도 풀고 해야 알겠지만 그래도 통증은 많이 줄었고 또 이제 소독할 때 보니까 모양도 이쁘게 잡혀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동화 신어도 아프고 했으니까 보통 크록스를 좀 많이 신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좀 다양한 신발을 좀 신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애뜬 얼굴의 서지원 씨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인지 작년부터 발가락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쉬면 괜찮아져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최근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튀어나와 있었고 아픈 거는 이제 거의 오래 접어들어서 좀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좀 오래 걸었을 때 그때가 진짜 아팠는데 여기가 욱신거리기도 하고 찌릿거리면서 여기도 아프기도 하고 해서 좀 많이 불편했어요. 덜 아프다는 게 제일 메리트가 컸고 이제 아무래도 빨리 재활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양쪽 발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정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발을 보시면 결국 불편한 거는 발가락이 휘면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는 법 중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가 결국은 째지 않고 작은 흉터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채소 침습 수술을 통해서 구멍만 몇 개 내가지고 발가락을 올바르게 만들어 드려서 향후에 쓰시는 데 있어서 통증 없이 잘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너무 아프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수술 한번 잘 받아보실게요. 네. 서주연님은 이제 양발의 통증으로 일단 내원을 하셨어요. 주로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발의 통증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어떤 경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점차 통증이 나빠지면서 삶의 질을 침범할 정도까지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통증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변형을 교정을 해서 통증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일단 내원을 하셨습니다. 무지해반증의 정도가 아주 심한 환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복된 통증으로 인해서 삶이 계속 침범을 받고 있던 경우였죠. 이런 경우에는 단계가 다소 덜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아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 내가 쭉 안 불편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끝까지 다 해결을 합시다라고 일단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수술실로 내려가는 지원 씨.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된 듯한데요. 빨리 수술이 끝나서 고통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우선 양발을 같이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지해반증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교정을 할 건가에 대한 방법적인 겁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휘어져 있는 발가락을 배열을 일렬로 맞춰주는 건데, 저희는 이제 채소 침습이라고 하는 수술을 통해서 단 한 2mm에서 3mm 정도 되는 구멍을 몇 개 만든 뒤에 뼈를 절골해서 다시 모양을 일자로 잘 배열로 정리해드리는 수술입니다. 교정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절개를 하지 않고 최대한 작은 상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법들에 비해서 절개를 작게 하는 방법은 이제 환자들의 만족도라든지 통증, 부종, 그리고 빠른 재활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양발을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젊은 여성분들, 이분들에게는 이 채소 침습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주 큰 장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소 절개를 하면서 기존처럼 뼈 절골술을 진행하는 최소 침습 교정술은 발 옆면에 최소 절개를 한 후 수술기구를 이용해 뼈를 절골하고 다듬어 변형된 엄지발가락을 교정합니다. 최소 절개이기 때문에 주변부의 연부 조직을 많이 보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빨라 최근 많은 분이 이 수술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대로 빠르게 잘 끝났어요. 확실한 교정을 통해서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준다면 앞으로 있을 재발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과정은 이제 상처가 생겼던 부분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감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을 최소화해서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밖에는 없고요.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직이 회복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발가락을 쓰는 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음 단계의 치료를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신발을 좀 많이 신고 싶은 게 제일 크고, 계속 막 걸으면 아프니까 돌아다니는 것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기장에서 이곳까지 병원에 다니는 노영희 씨는 요즘 더 힘이 납니다. 씩씩한 걸음걸이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오른발 수술 후 왼쪽 팔 수술이 남아있지만 이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 훨씬 편하다고 하네요. 아직은 운동화로 만족해야 하지만 언젠가는 예쁜 원피스에 좋아하는 신발을 신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걷고 이러면 좀 아프긴 해도 그 전에는 일을 안 했었기 때문에 좀 발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쉬었거든요. 그러면 괜찮았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이게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또 굳은 살이 많이 발바닥에 많이 배기더라고요. 욱신욱신하죠. 네, 그 신발이 닿고 막 이러니까. 네네. 처음에 그 알아봤거든요. 그 결혼하기 전에도 이 무지반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서울에도 알아보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경제적인 게 많이 크더라고,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애도 어느 정도 크고 이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동동 원장님이 그것도 채소 침술 그거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알게 됐죠. 다 절개를 안 하고 부분만 이렇게 하신다는 그거 때문에, 그리고 흉터도 많이 없고 회복도 빠르다 거기에. 네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벌써 수술하신 지가 6주가 조금 넘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많이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네, 수술하고 처음에는 조금 좀 통증이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결 나아졌고요. 오늘도 저기 지하철 타고 걸어서 왔는데 이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그렇죠? 해도 훨씬 네. 나아요. 발도 한번 좀 볼까요? 네네. 채소 침습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흉터가 여기 이전에 나사를 받고 네네네. 안쪽에 절골을 했던 구멍이 몇 개만 남아 있지 네네네. 겉으로 봤을 때는 네네.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앞으로 관리를 통해서 흉터만 잘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연고를 꾸준히 바르면 우리 흉터 연고 같은 걸 통해서요 네네네. 깨끗하게 유지만 시켜주시면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쯤 되면 부종이 빠지면서 흉터가 더욱더 작게 남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수술했던 발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함께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발가락 운동하고 걷는 연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님은 이제 반복적으로 통증이 계속 생겨서 오신 경우에요. 보통 3년 이상의 통증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일의 특징상 계속 서 있고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걷기 힘들고 나쁜 증상들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오셨을 때 발을 보니까 많이 휘었다. 아주 심한 무지해방증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지해방증 교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주 심한 무지해방증은 아무래도 채소침습 수술이 어렵고 기존적인 수술법을 통해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무지해방증에 대한 채소침습 기술에 대한 저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한 중증의 무지해방증은 웬만하면 다 채소침습으로 요즘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치료했을 때도 결과가 좋아서 환자의 만족도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왼쪽의 사진이 이번에 그 수술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얼핏 봐도 엄지발가락이 엄청 많이 휘어져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무지해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발가락도 밀리고 하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근원적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채소침습을 잘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저희는 채소침습 수술로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무지해방증이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이 편한 신발, 발볼이 넓은 신발, 굽이 높지 않은 신발, 편한 운동화 같은 신발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은 좀 조절이 가능하지만 선천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저희는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무지해방증이 생겼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불편할 때는 빨리빨리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깔아앉히고, 평소에는 발가락을 굽혔다 폈다 오므렸다 벌렸다 하는 운동을 통해서 발가락 스트레칭을 통해서 안 불편한 발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관상으로도 많이 달라졌죠. 네네, 딱 다들 놀래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할 걸 그랬다 싶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운동화를 신어도 지금 보기만 해도 벌써 다르거든요. 여기 왼쪽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오른쪽은 그게 없거든요. 그것만 해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여자이고 뭐 이러 보니까 여름에 거의 양말 신고 다녔거든요. 샌들을 못 신었어요. 발이 안 이쁘기 때문에 내놓기가 조금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옆에 얘기했지만 같이 올여름에 샌들을 신는 게 한번 신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흔히 이제 무지해방증은 주변에 아주 흔하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한 100명 중에 한 24명까지 보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무지해방증은 옆에 아주 친숙한 질병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살기도 하는 병인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흔히 저희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지해방증 교정 수술 엄청 아프다던데 걱정하면서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전의 수술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거고요. 최근에 쓰고 있는 이런 채소침습 수술은 가장 불편했던 원인인 우리 통증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겁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감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떤 방법이 내한테 가장 맞는 치료인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행을 하는 데 있어 발 하나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고관절, 척추도 연결되어 사용하므로 전체 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변형이 심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